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흐름을 경험한다. 이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장면에 조용히 스며 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막히는 시기도 있다. 이 흐름은 상황이 아니라 기운에서 비롯된다. 흐름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작은 결정도 선명하게 느껴진다. 말이 자연스럽게 통하고 일이 차분하게 연결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게 된다. 심지어 실수조차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 흐름이 좋으면 실수도 경험이 되고 돌아가는 길도 결국 목적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다. 평소와 같은 말인데 상대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가벼운 일인데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고 작은 걱정이 마음 전체를 잠식한다. 이 시기에는 일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멀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유 모를 무거움이 올라온다. 흐름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 아니다. 노력 부족도 아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조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기를 두려워한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자신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는 지금의 방향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다. 도입부의 핵심은 이것이다. 흐름이 무너진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흔들리는 이유는 기운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버티는 사람은 대운을 맞이한다. 흐름의 전환을 이해하는 사람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도 길을 본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불안해도 지금의 흔들림이 미래의 상승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흐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피로다. 과거에 쉽게 넘겼던 일들이 마음에 오래 남고 작은 오해가 크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기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의 길이 맞는지, 지금의 사람이 맞는지, 지금의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 모든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이 질문들은 불안이 아니다.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이때 많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안정적인 길, 확실한 길,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면 갈수록 무게가 더해진다. 기운이 미래로 움직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 무너질 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여유다. 지금의 무거움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정리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흐름은 전환점을 맞는다. 도입부는 바로 이 전환의 준비를 이야기한다. 삶의 흐름이 흔들리는 지금, 그 흔들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지나야 하며 흐름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첫 장이다. 지금의 흔들림이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의 불안이 실패도 아니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흐름의 상승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흐름이 흔들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을 의심한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의 길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잦아지는 이유는 약함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흐름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 기존의 방식에서 이탈해야 한다. 머리로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도 내면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 움직임이 감정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불안, 피로, 의심, 미묘한 거리감.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전조에 가깝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에 핵심은 방향의 재정렬이다. 사람의 기운은 언제나 하나의 길을 향해 흘러가지만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때는 잠시 정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이 정지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준비다. 잠시 길이 흐려지는 이유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지금이라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고 흐트러진 감정을 억지로 다잡으려 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흐름의 재정렬은 힘이 아닌 여유로 이루어진다. 내면이 정리되기도 전에 자신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진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에는 는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평소에는 무시했던 감정이 선명해지고 작은 걱정도 오래 남으며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서고 싶은 날이 많아진다. 이것은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내면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지금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밝게 만들거나 무작정 극복하려 하면 흐름은 더 오래 흔들린다. 흐름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신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흔들림은
그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에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흔들리는 마음을 두려워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둘째는 흔들림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길. 대우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일상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자고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익숙한 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작은 어긋남이 자주 생긴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기운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흔적이다. 기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앞으로 가려는 힘과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혼란이 깊어진다. 미래를 향한 마음은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하고 과거를 향한 마음은 익숙함을 붙잡으려 한다. 둘 사이의 충돌이 감정의 무게로 나타난다. 전반부는 이 충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간이다. 충돌을 억누르기보다는 충돌을 인정하고 이 충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너짐이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때 혼란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흐름이 재정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속도를 낮추는 일이다. 이 시기에는 빠르게 결정하려 할수록 혼란이 더 크게 확장된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고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다. 기운의 이동은 마음이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막힌다. 흐름의 이동은 여유를 가질 때 더 넓게 열린다. 전반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는 자신을 잃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는 시기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필요 없는 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고 새로운 길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이 빠져나가는 시기다. 이 정리가 끝나면 기운은 새로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한다. 흐름은 원래 단순한 것인데 사람은 복잡하게 받아들인다. 흔들리면 실패라 생각하고 불안하면 잘못이라 여기고 무너지는 순간에 두려움을 크게 만든다. 그러나 흐름은 언제나 다음 단계로 향해 있다.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흐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흐름이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면 마음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한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안정감이 조금씩 올라온다. 이 안정감은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직감으로 알아본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중반부의 첫 신호다. 흐름이 다시 잡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마음의 속도다. 혼란이 가라앉고 생각이 분명해지고 감정의 흐름이 느리게 정돈된다.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느끼던 일들도 더 이상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다. 이 변화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중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정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이다. 흐름이 돌아오는 시기에는 불안과 평온이 번갈아 찾아온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흔들리고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무거워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 반복은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 흐름이 안정될 때의 특징은 마음이 과거를 덜 붙잡는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오래 남았던 상처가 빠르게 잦아들고 반복하던 후에도 잠잠해지고 무의미한 생각이 조용히 끊어지기 시작한다. 마음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보통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말의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 여유를 가진다. 자신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지고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흐름이 다 정상 궤도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흐름이 돌아오면 사람의 감정은 단단해진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이 생긴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안에서 올라온다. 이 내면의 중심은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중반부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다. 흐름이 돌아오는 순간 외부 세계가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고 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의미가 보이고 과거의 문제였던 일이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운이 바뀌면 경험이 달라진다. 경험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진다. 선택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이 흐름이 바로 중반부의 핵심이다. 흐름이 재정렬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전에는 답을 찾지 못했던 고민도 이제는 선명하게 보인다. 어떤 길이 맞는지, 누가 내 곁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준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진다. 마음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다시 잡혔다는 뜻이다. 흐름이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불필요한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오고 나에게 필요한 관계만 남는다. 이 과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화다. 이 시기에는 작은 행복이 늘어난다. 크지 않은 일에도 만족이 생기고 하루 속에서 따뜻한 순간들이 늘어나고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삶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중반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여유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받아들이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이 확장된다. 이 여유는 기운을 끌어오는 힘을 만든다.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때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자리가 생긴다. 흐름이 안정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기회는 마음이 비워졌을 때 들어온다. 이 시기부터 사람은 자신이 왜 흔들렸는지 이해하게 된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었고, 혼란은 잘못이 아니었고,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흔들림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준비였다. 혼란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다. 무너짐은 대운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 중반부의 결론은 단순하다. 흐름이 돌아오는 순간 내면이 조용히 새로 태어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진다. 그리고 이 단단함과 넓음과 밝음이 대운을 현실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흐름이 돌아온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가 조용히 뒤집히는 지점이다. 이 지점이 바로 클라이맥스다. 이 시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인다. 하루는 그대로 흘러가고 사람들의 말도 늘 같고 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된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다. 클라이맥스의 첫 신호는 직감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조용히 올라온다.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내가 가야 할 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 앞으로 좋은 흐름이 올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근거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이 순간을 기억한다. 클라이맥스의 두 번째 신호는 선택의 가벼움이다. 과거에는 힘들게 고민하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망설임이 줄고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마음이 갈 방향으로 바로 움직이게 된다. 흐름이 정확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 관계에서 나타난다. 멀어질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필요한 인연만 남는 흐름이 형성된다. 인연의 변화는 흐름의 전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증거다. 이 시점부터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생각이 선명해지고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면의 축이 단단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마침내 삶을 뒤집는 장면이 찾아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뒤집힘을 큰 사건이나 특별한 기회로 상상하지만 실제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한 방식으로 온다. 어떤 날 문득 어제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과거를 붙잡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래된 두려움도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벼운 숨처럼 올라온다. 이 순간이 바로 대운이 들어온 순간이다. 대운은 화려하지 않다. 대운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서 삶 전체가 새로운 톱니대에 맞물린다. 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클라이맥스의 본질은 삶이 외부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에서 변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흐름이 정확해진 사람에게는 막혀 있던 일이 풀리고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잊혀졌던 기회가 되살아난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내면의 전환이 현실을 바꾼 결과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알게 된다. 흐름이 흔들렸던 시기가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사실을, 혼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정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다. 이 모든 과정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이 순간이 바로 클라이맥스다.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다. 클라이맥스를 지나면 삶은 조금씩 새로운 질서를 갖기 시작한다. 아직 큰 변화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하루 속 곳곳에서 작은 징후들이 나타난다. 먼저 마음이 예전보다 가볍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담이 덜하고 같은 말도 훨씬 부드럽게 들리고 불안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 변화는 내면의 중심이 완전히 다시 세워졌다는 증거다. 이 시기에는 행동도 달라진다. 하기 싫었던 일도 쉽게 손에 잡히고 피해 가던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과거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결정도 이제는 막힘없이 흐른다. 기운이 올라오면 행동의 흐름도 함께 밝아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같은 사람인데도 말의 온도가 이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불편하던 관계도 갑자기 정리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인연의 변하는 흐름이 바뀌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다. 이 시점부터 좋은 일이 연달아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작은 행운이 이어지고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고 기회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흐름이 안정된 마음은 기회를 알아보는 힘을 가진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도 이제는 의미 있게 보이고 놓쳤던 것도 이제는 붙잡을 수 있다. 대운이 들어온 사람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불안을 밀어내기 위해 서둘렀다면 이제는 안정 속에서 움직인다. 안정 속에서 하는 선택은 불안 속에서 하는 선택보다 훨씬 단단하다. 이렇게 흐름이 자리 잡고 나면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방향이 변했다는 사실을,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깨달음은 후반부의 완성이다. 흐름이 무너지는 시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대우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우는 생활 속에서 작은 시선 하나, 작은 마음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들어온다. 내면이 바뀌면 대우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흐름이 흔들렸던 이유도, 혼란이 깊었던 이유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흐름이 다시 잡히고 마음이 중심을 찾고 삶이 새로운 위치에 서는 것이 대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흐름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과거의 무게는 이미 벗겨지고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흐름을 믿고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걸어가는 일뿐이다. 대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흐름을 받아들이고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온다.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밝혀주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